안녕하세요. 6월 19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주식은 셀트리온 삼형제 1%대에서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전체 시장도 일단 약보합 정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지수 조정에 대한 전망세가 좀 많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단 또 파월 발언, 하원 상원 출연하면서 파월 발언도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삼형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된다. 두 번째 물결 이제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결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성장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물결 유플라이마를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된다 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분석 및 전망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전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에 대한 또 기업 분석에 대한 레포트도 같이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모두 다 약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 때 우리 레미케이드, 허셉틴, 아바스틴, 리툭산, 루센티스가 있었죠. 우리 셀트리온이 첫 번째 물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은 레미케이드, 램시마, 허셉틴, 허주마, 아바스틴, 베그젤마, 리툭산, 트룩시마, 루센티스는 우리는 개발 안 하고 있고 아일리아를 대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물결, 첫 번째 물결 매출액보다 두 번째 물결의 매출액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휴미라, 우리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악템나 우리 진행하고 있고, 스텔라라 마찬가지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라 미국 특허가 2023년 9월달 그리고 2024년 유럽의 특허가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암제니 퍼스트 무브로 좀 출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 일단은 2024년이 아니고 특허 합의권 때문에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존슨앤존슨과 암젠 특허 합의권으로 2025년으로 미뤄졌고, 그리고 존슨앤존슨, 테바와 알보텍 또 특허 합의로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부분도 2025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휴미라죠. 일단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일단 승인 받았고 7월 1일 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 PBM 등지 예보 부분이죠. 그래서 빠르면 6월 달에 좋은 소식이 조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마찬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일단은 미국의 특허권 연장으로 2024년 5월로 미국이 특허권 연장이 되었고요. 유럽은 2025년 5월로 만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 경쟁자들 많이 있고, 일단 티사블이 우리는 개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스텔라라 글로벌 매출 작년 매출액이 대략 23조, 24조 원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연평균 계속 성장세가 커지고 있고, 휴미라 매출이 한 27조 부분이었죠. 글로벌 매출. 그리고 악템나 매출이 글로벌 대략 한 4조 원대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아일리아 블록버스터 약품 12조 원대. 프롤리아가 대략 5조 원대. 우리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티사브리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솔리리스 요거는 삼바가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고, 졸레어 마찬가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죠. 시장 규모 5조 원대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물결이 휴미라를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물결 시작된다.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는 필연적이다. 오리지널 제약사 방어 전략,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넥스트 휴미라 기업들 해서 기업 분석,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시장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두 번째 물결. 아까 보셨던 대로 두 번째 물결에는 글로벌 매출액이 대략 100억 달러 내외의 블록버스터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2023년 102억 달러에서 2026년 34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44%로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또 경쟁사도 당연히 커지는 사항인데, 여하튼 경쟁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죠. 일단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실질적으로 큰 업체들만 조금 수혜를 많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결 아까 보셨던 대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두 번째 물결 아까 보셨던 유플라이마, 우스테키누밥 해서 악템나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 하반기 휴미라 특허 만료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된다. 네, 당연하겠죠. 2026년까지 스텔라라, 아일리아, 우리 쪽에 있는 부분, 프롤리아, 졸레오, 오크레부스까지 9개의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에 대비하여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관련 의약품에 대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들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기 위한 오리지널사의 제약설도 방어 전략이 다양해질 것이다. 해서 기본적인 방어 전략은 가격 할인.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제형이 바뀐 바이오 베터 형식의 또 다른 조금 그 의약품을 개발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주요 제품 출시 현황에서 휴미라, 올해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악템라 쪽에 대한 부분, 아일리아, 스텔라라, 그리고 우리 쪽 프롤리아, 졸레오, 오크레부스 이렇게 크게 일단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차례대로 특허권이 만료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두 번째 물결이 시작이 된다. 첫 번째 물결, 국면에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가치와 파급력을 예측하기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물결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지난 7년간의 경험, 실적 데이터 등을 토대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사항을 보고 두 번째를 예상하는 사항이죠. 동 보고서는 첫 번째 물결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분석한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자료 및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들의 기업들의 자료와 실적을 분석해서 두 번째 성장 사이클을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장 사이클, 2024년에서 2026년까지 고성장할 전망이다. 이 중심에 셀트리온이 있기를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도 일단은 한 2025년까지는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램심 SC 매출 부분을 조금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아까 연평균 성장률 44%대 급성장하고 있는 사항. 두 번째 물결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시장 침투율은 첫 번째 물결보다 빠를 전망이다. 이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책도 많이 나왔고 또한 장려를 하고 있고 그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처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방어 전략에 의해 변동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물결에서 오리지널 제약사들 두 가지 전략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방어했는데 그 전략에 따라 바이오시밀러들의 가격 인하, 폭, 점유율 추이가 달라졌다.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특허 만료를 대비하여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였다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인하 폭은 크지 않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요약본 자체가 첫 번째 오리지널 가격 인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바이오 베타 형식의 또 다른 조금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조금 첫 번째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이걸로 커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후 스위칭할 제품이 없다면 오리지널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취하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을 방어한다. 이 경우 바이오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성장 사이클이 단축이 될 수 있다. 레미케이드, 램시마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넷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다음으로는 스텔라라,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성이 높을 전망이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각각 8개, 10개에 달해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하는 전략이 핵심 성공 전략이 될 것이다.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역시 특허 만료가 예상이 되나 고용량 제형 및 경쟁약 바비스모가 투여 편의성이 높아 저농도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일리아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죠. 여하튼 우리도 고농도 아일리아 부분 이번에 정기조청에서 소회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 고농도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아일리아 쪽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다섯째, 두 번째 성장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그룹과 삼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에 문을 여는 휴미라 특허 만료 이후 국내 두 기업이 휴미라 고농도 제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각각 10%대로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들 그죠? 가격 인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전체 시장 자체가 거의 큰 변동 없이 미국 시장 한 24조 원대 부분이었죠.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를 봤을 때 인플렉시맙 시장 규모가 더 커졌고, 네. 에트너셉터 시장도 유플라이마, 유럽의 휴미라 시장 부분도 시장 자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사례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략 기존의 한 24조 시장에서 한 20조 정도로만 본다라고 하면 10% 시장이면 단순하게 2조 원대 부분이겠죠. 물론 여기 시장 규모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그룹과 삼성바이오피스의 매출 이익은 2025년까지 연평균 30% 내외의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유플라이마를 기점으로 고성장. 여기에 우리는 또 램시 메시지까지 있는 상황이죠. 특히 2023년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에서 직접 마케팅하며 유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두 번째 물결은 셀트리온 그룹이 연구 개발부터 생산, 유통 채널망까지 확보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중장기 투자 관점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고요. 2023년 하반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대형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가 9만원, 셀트리온 23만원, 삼바 110만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플라이마, 램시메서시로 출시되는 실적 성장과 2023년부터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이 미국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셀트리온 그룹 가치 평가 시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삼바도 이야기, 여기에 우리 또 M&A 부분이랑 그죠? 3분기 M&A 부분이랑 합병에 대한 부분도 또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두 번째 물결 시작이 된다. 2023년 하반기 바이오시밀러 두 번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해서 연평균 첫 번째 물결 대비해서 연평균 44% 성장하는 부분, 이 근거 첫 번째 물결 데이터를 근거로 두 번째 부분을 예측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여하튼 매출 규모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물결 자체가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큰 사항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약 70%가 바이오시밀러 출시 가능 영역이다 라고 하네요. 시장 자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 여기에 당연히 경쟁사도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인하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몇몇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면역, 당뇨 질환, 항암제 분야가 고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 국면에서 타겟하는 시장은 전체 바이오 시장의 3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두 번째 물결에 대한 매출 규모가 35%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까 고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30년 이후 세 번째 물결이 시작이 될 것이며 이때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보다는 ADC 등 신기전 치료제들이 주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가 공존하는 영역이 바이오 의약품의 55%까지 상승할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바이오시밀러 시장 2017년에서 2020년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시장 고성장에서 첫 번째 쪽에 대한 부분, 리툭산, 우리 트룩시마, 레미케이드, 램시마, 허셉틴, 허주마, 아바스틴, 베그젤마. 첫 번째 물결, 2016년에서 2020년 첫 번째 본격적인 고성장, 레미케이드 특허가 만료된 2016년부터 시작. 그때 셀트리온이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진입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암젠, 화이자, 삼바 등이 또 뒤를 이어서 또 주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 2023년 상반기 바이오시밀러 시장 정체 국면에서 우리 셀트리온도 정체를 했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2019년 트러스주밥, 베바시주밥, 리툭시마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출시한 이후 3년 차인 2022년부터는 매출이 정체하거나 감소하였다. 2021년, 23년 특허 만료되는 블록버스터들이 없어 신제품을 출시해지기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또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그죠? 가격 할인이 들어가니까 또 정체 국면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암젠, 지난 2년간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감소했다.
암젠 2030년 바이오시밀러 매출액 목표에서 40억 달러, 연평균 8%씩 성장하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암젠은 바이오시밀러를 확대를 하고 있고, 화이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조금 철수, 좀 축소되는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로 있는 특허 만료, 블록버스터,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는 5조 원대에서 요게 세 개가 블록버스터 의약품, 큰 빅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휴미라를 제외한 특허 만료될 오리지널 의약품 합산 매출액이 420억 달러다. 휴미라를 제외할 이렇게 되니 그죠?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2025년경 출시 예상,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권에 대한 부분, 존슨앤존슨과 합의 쪽 부분이 암젠 부분이랑 테바, 알보텍 부분도 합의를 보면서 2025년으로 미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셀트리온도 2025년으로 미뤄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는 필연적이다 해서 바이오시밀러 의료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 벌써 유럽이랑 미국에서 모두 다 의료 절감 입증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특허 만료 후에 바이오시밀러 출시 및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인하가 시작이 되었고, 지난 5년간 절감된 약품비 4배 이상의 의료 재정 부담 완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의료비 절감 자체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 지원 정책이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를 견인하고 있죠. 2018년부터 미국 바이오시밀러 사용 촉진 정책이 강화되는 정책이 나왔고, 그리고 BAP, BPTA,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L 등 정책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장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도 단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 말 승인받은 바이오시밀러 누적 유럽의 15개, 미국의 35개. 처음에는 유럽이 그죠? 조금 많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던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현재는 미국도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의료비 절감이 목적에서 바이오시밀러의 호의적인 정책 사항이고요. 지속되는 약가 인하 압력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달성 가능한 대형 바이오시밀러 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 해서, 아까 시장 자체도 커지는 것에 따라서 경쟁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대형 바이오 기업 위주로 시장은 재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없는 중소형 바이오시밀러들의 입지 약화로 결국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빅3에서 5 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 해서 당연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바이오시밀러 가격과 점유율은 트레이드 오프이다. 상호 조금 보완 관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죠. 가격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 바이오시밀러 가격 45% 이상 인하 시 시장 점유율은 65%까지 상회한다. 오리지널 제약사의 방어 전략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가격 인하 폭 및 시장 점유율이 좌우가 된다. 당연하겠죠. 오리지널이 가격 인하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제형을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바이오시밀러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3년차 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성장 사이클은 평균 3년이다. 인플렉시맙 시장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항암제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이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에 점유율이 3년 만에 80%에 가까워지며 빠르게 시장 첨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가면역, 인플렉시맙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항암제 시장 내 제품 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인플렉시맙 시장 내 제품 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플렉시맙 시장은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우리 램시마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반대로 항암제, 트룩시마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퍼스트 바이오시밀러와 세컨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점유율 차이도 유사한 추세다 해서 서로 다른 조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출시 3년차 가격 인하는 50% 이상이고요. 네, 성장 사이클 3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약사의 방어 전략, 2세대 제품이 있는 경우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상승은 제한적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대 제품이 없으면 그죠,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또 들어가서 오리지널사 방어 전략, 2세대 제품이 있으면 굳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아니고 2세대 제품으로 커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출시 후에도 양 감소가 나타나는 이유 서로 다르죠. 일단 양 감소, 인플렉시맙이라든가 그 유플라이마, 휴미라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시장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반면에 에트너셉트 시장 자체는 시장 규모는 더 줄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서로 의약품 특성에 따라서 양이 가격 인하함에 따라서 양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었지만 처방 증가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성분, 항암제인 트러스트주밥과 리툭스반, 리툭시맵, 트룩시마랑 후즈마 쪽, 요게 조금 다른 쪽 ADC가 출시되면서 처방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리지널 제약사의 가격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대 제품이 있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다. 왜냐? 할 필요 없죠. 2세대 부분으로 커버가 하니까. 2세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오리지널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전망에서 2023년 하반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두 번째 격변기이다.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향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의 브랜드와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유플라이마 중요합니다. 직판. 2013년 하반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겨냥하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플라이마, 삼바의 하드리마, 산더즈의 하이리모즈, 고농도 제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미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다. 미국 시장 85%가 고농도 부분이죠. 해서 승인받은 게 현재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휴미라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휴미라 시장 동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 3년차 휴미라 매출액 46% 급감에서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아까 전체 매출액 자체는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농도별 시트른삼 제거 유무로 점유율 차이에서 고농도 제품은 최근 출시되었다 해서 유럽 쪽에 대한 부분, 일단 이제 유플라이마가 조금씩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휴미라 시장 전망에서 암젠 저농도 1월달에 출시가 되었는데 그냥 흐지부지합니다. 7월에 7개의 저농도 제품, 1개 상호 교환 가능한 제품이고 베링글 링겔하임의 실태죠. 3개의 고농도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삼바, 하드리마,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산도제, 하이리모즈. 유럽과 달리 저농도 제제와 고농도 제제의 바이오시밀러가 모두 유사한 시기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간의 가격 정책 및 마케팅 전략에 따라 점유율 추이가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초기 진출한 제품들이 선점하였듯이 프리미엄 버전인 고농도 제품을 출시한 셀트리온, 삼바, 산도저가 약 10에서 15% 내외를 보이며 선점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요게 들어가고 그죠, PBM 들어가고 직판도 성공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하튼 뭐 상호 교환성 쪽에 대한 부분, 베링글 링겔하임의 실태조 하나밖에 없지만 그게 1년간 독점성인이죠. 그래서 어차피 2024년 7월이 되어야 우리도 현재 상호 교환성, 대체 교환 가능성 지금 임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고농도 시장이 85%, 2023년 1분기 미국 휴미라 시장 암젠이 출시가 되었지만 오리지널은 당연히 감소를 했지만 그죠, 암젠 흐지부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미국 암제비타 시장 침투율은 저조하다. 왜냐? 저농도 부분 힘이 없죠. 또 이제 여기에다가 최근에 코에리어스의 하이리모즈 맞죠? 코에리어스의 유심리 가격 할인 85%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 또 저농도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에버비 특허 만료 대비해서 다른 쪽으로 조금 빠지는 매출을 커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넥스트 휴미라 제외 2025년 이후 특허 만료될 오리지널 의약품 매출액이 대략 한 42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두 번째 국면에서는 2026년까지 휴미라를 포함하여 9개의 주요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가 되는 상, 아까 보셨던 대로 우리는 휴미라, 악템라, 아일리아, 스텔라라, 프롤리아, 졸레어, 오크레부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오크레부스가 이게 아까 유럽이 2028년, 미국이 2029년에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하네요.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오리지널 쪽에서 우리 휴미라, 악템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졸레어, 오크레부스 시장 대략 한 9조 원대 부분이죠. 셀트리온 요게 일단은 퍼스트 무브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기업별 파이프라인에서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악템라, CTP47, 스텔라라, CTP43 2025년, 요거 2024년, 아일리아 2024년, 프롤리아 2025년, 졸레어 2025년, 오크레부스 유럽 쪽 2028년, 2029년, 첫 번째 물결에 램시마, 허주마, 베그젤마, 트룩시마. 악템나 최근에 임상 3상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죠? 임상 3상, 아니 임상 1상 좋은 결과가 나왔고, 올해 안에 임상 3상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제 허가 신청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악템나 부분은 우리가 조금 후발주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비랑 바이오테라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는 일단은 피하 주사 제형, IV 제형과 SC 제형, 둘 다 지금 우리는 셀트리온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이오젠의 바이오테라, 독일의 가비가 조금 우리보다 빠른 사항이고요. 스텔라라 2009년 존슨앤존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특허권 부분으로 일단은 2025년으로 출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연평균 25%대, 작년 매출 거의 한 23조 원대, 엄청나게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스텔라라 부분입니다. 스텔라라 특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슨앤존슨과 특허 합의 본 쪽이 암젠 부분이랑 테바, 알보텍 특허 합의하면서 2025년으로 출시가 연기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 일단 요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도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미국 쪽에 이제 조만간 들어가겠죠. 일단 스텔라라 유럽 쪽에 들어갔고 허가 신청 들어갔고 국내에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에 허가 신청 들어가겠지만 출시는 2025년 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티사블이 우리는 없고,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요거 글로벌 매출 대략 12조 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요것도 일단은 미국의 특허가 2024년 5월이죠. 출시도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하반기 로슈가 경쟁 제품 바비스본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해서 아일리아 대비 최대 2배긴 투약 주기로 바비스의 점유율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요게 조금 바이오 베터 형식의 또 경쟁약이 출시가 됨으로써 아일리아도 우리가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그죠? 조금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량 아일리아와 바비스모 출시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단은 이번에 정기주총에서 아일리아 고용량 바이오시밀러 임상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셀트리온 아일리아 고용량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해서 이번 주총 때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출시일은 여하튼 아까 미국 쪽은 2024년 한 5월 이후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퍼제타 우리 없죠. 심포니 우리 없고, 솔리리스 우리 없고, 프롤리아 우리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대략 5조 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유럽의 특허는 일단은 만료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신청이 아직 안 들어갔죠. 허가 신청이 안 들어갔습니다. 해서 2024년 또는 2025년 정도에 일단 출시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졸레어 쪽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있죠. 글로벌 매출 5조 원대, 요거는 우리가 조금 퍼스트 무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럽 쪽에는 일단 허가 신청했죠. 해서 2025년 첫 번째 시밀러 미국 시장에 출시 예정이다 해서 졸레어 특허 2025년 미국 쪽은 11월, 유럽 쪽은 2024년 3월 해서 유럽 쪽에 4월이었죠. 4월 셀트리온 유럽 품목 허가 신청했고 2024년 유럽, 2025년 미국의 퍼스트
졸레어 바이오시밀을 출시할 것이다 해서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크레부스 쪽에 대한 부분, 우리 이제 임상 3상 최근에 일단 승인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한 시장 규모 대략 한 9조 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좀 미국 터커가 유럽 쪽에서는 2028년, 미국의 2029년 터커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셀트리온과 이란 등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해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멀었습니다. 여하튼 요것도 우리가 조금 퍼스트 무브로 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서 생산과 마케팅 분리를 하고 있다. 뭐 초기에 보면 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산, 마케팅,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에서 판매까지 일어나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여하튼 직판 쪽에 대한 부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 비교에서 글로벌 탑5 바이오시밀러, 화이자, 암젠, 셀트리온, 삼바, 테바, 산도저 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암젠은 바이오시밀러 확대를 하고 있고, 화이자는 줄이고 있고, 우리 셀트리온 뭐 늘리고 있고, 뭐 테바, 산도저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시밀러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보면 화이자, 암젠의 매출 비중이 높지만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기준으로 추정하면 암젠과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셀트리온 글로벌 탑5 바이오시밀러 기업 중 연구개발부터 유통까지 밸류체인이 수직화된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셀트리온과 암젠이다. 셀트리온 유럽에서 지역별 현지 제약사들과 제휴하여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했으나 2022년부터 헬스케어가 직접 유통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이제 뭐 직판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암젠, 밸류체인이 수직화된 부분, 바이오시밀러 총 5개 판매 중, 유플라임에도 판매가 될 거고죠. 램시메셋이도 판매가 될 거죠. 2030년까지 상업화 제품 22개 출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2년 5개에서 2030년 22개로 확대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2025년에 11개 제품까지 일단 출시되는 사항이죠. 당연히 파이프라인이 늘어남에 따라 그죠. 매출 자체는 플러스 알파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여하튼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개발 임상 현황에서 아까 악템나,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졸레오, 오크레부스에서 6개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암젠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바 이야기하고 있고, 테바, 산도즈. 자, 가면은 우리가 이거는 볼 필요 없고 그죠. 기업 분석 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주가 9만원 유지한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PER 45배, 유플라이마 램시메셋이 출시로 2024년에서 2025년 매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거 기점으로 해서 그죠. 2024년이든 램시메셋까지 본다라고 하면 2025년까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일단 서회장 복귀권, M&A, 합병이 또 같이 붙는 사항입니다. 유플라이마 판매는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3분기에 보험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PBM의 또 중요한 사항이겠죠. PBM 리스트에 2-3개의 아달리무밥 제품 등재가 예상이 된다 해서 우리 유플라이마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시장 침투율이 확인되는 3분기 말이 세 번째 변곡점이 될 것이다.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 진출과 직판 성공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레벨업 될 것이다. 합병을 통한 수직 계열화 기업 가치 평가 시 프리미엄 요건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해서 올해 가장 큰 이벤트 합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 2조 3,500억에 영업이익 내 2,600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 내년에 3조 원대 영업이익 내 3,600억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매출의 최대 영업이익 부분이죠.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9만원 유지한다 해서 2025년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각각 25%, 33%대 성장을 예상한다 해서 고성장.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가 합리화되는 국면 진입 중이다.
PER 45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난 3년 PER 밸류에이션의 중간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초기 성장 국면이었던 첫 번째 물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60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았으나 2021년, 22년 실적 성장 둔화 국면에서 40배까지 하락했다 해서 이게 결코 높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타겟 PER은 국내 제약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비교돼서 프리미엄이 부여된 수준이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업 가치는 다시 프리미엄 부여가 합리화되는 성장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 요게 또 큰 메리트죠.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 정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휴미라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두 번째 물결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였고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의 수요가 예상이 된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된 바이오시밀러 특화 기업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펀더멘탈이 레벨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두 번째 일단 한 번의 급등기, 또 한 번의 또 급등기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셀트리온의 코스피 정권, 요게 레키론 에쉬 부분이었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좋은 급등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출시로 2024년 매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성장 2024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플라이마의 출시와 램시마 SC 출시가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유플라이마의 보험급여 등재는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4분기부터 처방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험사 및 PBM 내의 급여 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뉴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상위 PBM 리스트 등재 소식만으로도 주가는 성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선반영한다. 그죠? 이게 만약에 PBM, 상위 PBM 세 곳이 있죠. 옵톰 RX,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CVS 케어마크 세 개 중에 PBM 등재 소식만으로도 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시장 점유율 10%까지 상승할 것이다. 당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플라이마가 아달림부법 시장에서 2025년 마켓시어 10%까지 상승할 것을 가정하여 실적 추정에 반영하였다. 미국의 고농도, 85% 시장 고농도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또한 램시마 SC 미국 판매 2024년 중기 예상이 된다. 10월에 램시마 SC의 미국 FDA 신약 신청이 예상이 되며 신청이 아니고 그죠? 승인 소식이 나오는 거죠. 신청을 벌써 했죠. 2024년 상반기 램시마 SC의 FDA 승인 이후 요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벌써 승인 신청은 들어갔고 요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빠르면 올해 말이고요. 올해 말은 근데 조금 힘들 듯 합니다. 내년 초부터 출시가 가능할 듯 하고요. 유럽 시장에서 투여의 편의성을 개선한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 상승세를 볼 때 미국 시장에서도 침투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당연하겠죠.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 상반기 판관비 증가 및 합병 이슈 유플라이마 런칭 전 마케팅 비용 증가 및 합병 이슈는 단기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서 런칭 전에 마케팅 비용 효과 유플라이마 런칭 전에 그죠 요게 조금 더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 이것보다는 합병에 대한 당사 2013년 마케팅 강화를 위해 예상하는 상회하는 비용 증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죠.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미국 시장 내 마케팅 강화를 위한 판관비 증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합병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연초부터 공식화되고 있다. 수익 및 재무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합병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긍정적이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수익 악화 가능성이 있고 이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는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이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여하튼 이거는 실무선에서 결과 자체를 봐야 될 듯 하고요. 미국 시장 성공적 진입, 합병을 통한 수직 계열하는 프리미엄 부여 요건이다.
당사 기업의 실적 및 주가에 미칠 사안들을 감안할 때 2023년 말경 합병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일단 최근에 그죠? 뭐 7월 달에 뭔가 로드맵이든 뭔가 조금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유플라이마 및 램심 에셋이 매출 성장 추세가 확인된다면 셀트리온 그룹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4분기로 예상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4분기 때 합병이 이루어지면 또 주가가 굉장히 좋겠죠. 합병을 통한 수직 계열화의 완성은 기업 펀더멘탈 강화 요인으로 기업 가치 평가 시 프리미엄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해서 셀트리온 지분관계 소회장이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11%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홀딩스 소회장이 98% 가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20%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4%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 54%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회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11% 이게 조금 변수죠. 네, 변수로 합병 때 작용이 되는 상황.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합병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 11%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양도세 세금이 수천억대 부분입니다. 일단 서회장 정기주총에서 그죠 자기 지분도 M&A를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서회장 입장에서도 세금으로 몇천억 내느니 M&A를 통해서 그냥 자기가 또 그 상대방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구조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셀트리온 목표 주가 23만원 23만원 유지한다 해서 두 번째 물결에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서 타겟 PBR 45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유플라이마 램심 에셋이 출시로 마찬가지 2024년, 2025년 매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휴미라 이어 스텔라라 아일리아 고용량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출시 가능하다 해서 일단은 퍼스트 쪽으로 일단은 조금 되는 부분이 프롤리아 쪽보다는 일단 존레어는 거의 확실하고요. 스텔라라랑 아일리아 프롤리아 쪽에 되는 퍼스트 쪽은 조금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 일단은 스텔라라 2025년으로 미뤄져서 비슷한 시점, 아일리아 미국 특허 2024년 5월로 미뤄졌죠. 비슷한 시점. 원가율 개선이 중요하다 해서 2025년 생산 능력 확대가 예정이 될 것이다. 합병으로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에서 생산 판매까지 수직화된 효율적인 밸류체인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 2조 6,700억에 영업이익을 7,400억대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보고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은 조금 더 평균치보다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만원 유지한다 해서 PER 45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두 번째 성장 국면에서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에 있어 글로벌 탑티어인 셀트리온 2025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에 각각 25%, 32% 급성장할 것이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가 합리화되는 국면으로 진입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사항이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의 그런 고평가 부분은 아니지만 PER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겟 PER은 국내 제약사들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서 프리미엄이 부여된 수준인데 2023년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다시 프리미엄 부여가 합리화되는 성장 공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 정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휴미라 특허 만료를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두 번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였고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 그룹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바이오시밀러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펀더멘탈이 레벨업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시장에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출시 가능하다 해서 2023년 2분기부터 실적 전가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해서 2분기 요게 그죠. 유플라이마가 조금 늘어나겠고 램심에서시는 조금 일단은 낮추는 걸로 일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하반기로 갈수록 유플라이마의 처방이 전가가 뚜렷해지고 램심에서시도 출시되면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 두 번째 물결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시기다 해서 램심에서시 출시로 외형 성장 둔화세를 방어하였지만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다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제형에서 퍼스트 무브로 출시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럽 및 미국 시장 직판을 통한 유통 채널 확보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될 시기다.
유플라이마 램시메스시 이후에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가 신제품으로 나올 예정인데 오리지널 제약사와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일단은 그죠. 요것도 2025년,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2024년 5월, 프롤리아 2025년.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텔라라, 프롤리아 특허 만료 시기에 진입하기 위한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에 앞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가능하다. 요거는 일단 퍼스트 쪽은 그죠. 일단은 졸레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 11개, 2030년까지 22개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죠. 최근에 오크레부스, 미공개 파이프라인 또 1개 부분까지 합쳐서, 그리고 세 번째 물결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 ADC 기전 의약품들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임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계획대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데 그죠. 주가는 뭐 등락을 반복하겠죠. 등락에다가 또 조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죠. 여하튼 회사의 계획, 추가되는 파이프라인 자체는 계속 증가가 될 것이지만 주가는 여하튼 N자형 상승이든 조정과 상승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원가율 개선이 중요하다 해서 2025년 제3공장 가동 예정이죠. 이게 11월달. 원가율 개선을 통해 가격 인하 압력에서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다 해서 원가율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정제 수율 개선을 통한 수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수율 개선된 트룩시마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고 허주마는 유럽과 미국에서 2024년 허가를 목표로 수율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램시마 수율 개선 작업은 2024년 유럽과 미국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차 개선 작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기업과 유통기업 간의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적 대량 생산 부분에서 원가율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일어나된 비즈니스 모델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제3공장 2025년 상업화 가동 예정에서 올해 11월이죠. 준공이 되고 좀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2024년 11월 달 상업화 생산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공장 중점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생산이 진행이 될 것이다. 합병을 통한 수직 계열화 완성이 기대가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연초부터 공시가 될 수 있다. 아까 불확실성도 있고 그죠. 주가 변동성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합병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수익 및 재무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병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단기적으로 합병 과정에서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수익 악화 가능성이 있고 이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사항.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시 합병을 통한 수직 계열화 프리미엄 요건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전체 바이오시밀러 시장 두 번째 물결에 대한 부분 기업 분석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레포트 사항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